최근 가성비를 앞세워 국내 통신 시장에 진출하는 중저가 폰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살 때 삼성, LG, 애플 정도만 인지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인데요. 이 프리미엄 폰 위주로 단말기를 내놨던 국내 제조사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스마트폰은 무엇이 있는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떨지 정보과학부의 박소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좀 많고 제 주위에도 중저가 폰 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제는 중저가라 하더라도 스펙이 꽤 높고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실제로 어떤 브랜드나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한국 통신 시장은 외산폰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내 제조사들의 입지가 탄탄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워낙 최근에 저렴하고 또 그리고 국산폰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폰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국 단말기 제조사들이 이제 마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승부수를 띄운 상황입니다. 예. 제품 소개를 좀 하자면요.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샤오미가 출고가 29만 원대의 홍미노트 5를 국내에 출시를 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중 국내 이통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전까지는 직구나 자급제 폰으로 구매가 가능했었습니다. 실제 전작인 홍미노트 4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해외 직구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 당시 아이폰 7과 더불어서 직구 수요가 가장 큰 스마트폰으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TCL이 선보이는 블랙베리 키2라는 스마트폰도 있는데요. 블랙베리는 쿼티온 키보드로 굉장히 두터운 팬층을 보유를 하고 있죠. 특히 이번에는 두 개의 번호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듀얼 유심을 적용해서 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예. 단말 지원금을 받으면 가격 역시 30만 원대로 떨어져서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화웨이의 경우 중저가 모델인 노바 라이트 2를 또 이르면 이달 중에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노바 라이트 2는 자급제 폰으로 좀 출시될 전망입니다. 최근에 화웨이가 자급제 폰으로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출시된 이후 국내 시장의 변화 눈여겨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대륙의 실수다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엔 실수로 잘 나온 정도였다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샤오미 제품들도 워낙 계속해서 또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참 많은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얘기를 해준 것처럼 우리 시장은 유독 이제 외국산 제품들이 잘 길을 못 폈잖아요. 아무래도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가장 클까요? 네, 우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수요가 좀 줄어든 데다가 중저가 폰의 성능이 향상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프리미엄과 중저가 폰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확연했었는데요. 카메라나 배터리 용량이나 혁신적인 기능 등은 오로지 프리미엄 폰 안에만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중저가 스마트폰 역시 프리미엄 못지않은 성능을 갖추게 됐고 굳이 인공지능이나 혁신 기능이 필요 없는 이용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가격도 프리미엄 폰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강점이 아주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 폰의 입지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 겁니다.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폰이 유독 강세를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화가 더딘 측면이 있었는데요. 실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올 1분기에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프리미엄 폰이 주력인 삼성전자나 애플은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샤오미나 화웨이 등은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요. 샤오미는 지난 1분기 시장 점유율 7.4%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이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근데 국내 업체들도 사실 중저가 라인업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공세 그리고 중국의 공세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내 제조사들도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예. 그 전면적으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의 가격대를 맞추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 중국 정부는 그 단말기 제조업체에 보조금이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면세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또 인건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박리담의 성격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팔고 있는데요. 실제로 샤오미는 홍미노트 5를 출시를 하면서 마진율 5%를 내걸어 화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충분합니다. 아직 외산폰이 많이 들어왔다고는 하더라도 1%의 그 점유율이 채 되지는 않거든요. 예. 중국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워낙 기존 시장이 튼튼하고 또 실제 삼성과 LG의 기세도 대단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삼성전자는 갤럭시 S8이나 J 시리즈, A 시리즈, 60만 원 이하의 중저가 폰을 선보이고 있고요. 그 LG전자도 LG페이 기능을 적용한 중저가 폰을 선보이는 등 차별화에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국내 업체들의 또 중저가 폰 전략이 어떻게 시장에서 통하게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